돌스토이 단편 명작 필요한 만큼의 곡식.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점심때 먹을 요량으로 전날 먹다 남은 자투리 빵을 가지고 밭일을 나갔다. 농부는 빵을 자신의 외투로 둘둘 말아 덤불 아래 내려놓고 쟁기로 일을 시작했다. 한참을 일하고 나니 말도 지쳤고 자신도 배가 고파 농부는 쟁기를 세우고 말에게 풀을 뜯어먹도록 풀어준 다음 빵을 놓아둔 덤불에 앉아 먹으려 했다. 그런데 말아놓은 외투를 풀어 헤치자 그 안에 둔 빵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는 주변을 둘러보고 외투를 다시 들춰보는 등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네. 지금까지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누군가 몰래 와서 내 빵을 훔쳐간 게로군. 농부가 쟁기질하는 동안 빵을 훔쳐간 것은 다름 아닌 꼬마 도깨비였다. 꼬마 도깨비는 심술을 부릴 작정으로 덤불 뒤에 앉아 농부가 욕설을 퍼부으며 악마를 불러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그러나 농부는 빵을 잃어 아쉽기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만 말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배가 고파서 죽진 않을 테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스러기에 불과한 내 빵을 훔쳐갔겠어. 부디 그 사람 배라도 잘 채워지면 좋겠군. 농부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끌고 와 쟁기를 채우고 일을 시작했다. 꼬마 도깨비는 농부가 욕을 퍼부으며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그래서 꼬마 도깨비는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하기 위해 자기 주인인 악마를 찾아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꼬마 도깨비는 배고픈 농부의 빵을 훔쳤지만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훔쳐간 사람 배라도 잘 채워지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다며 아침에 있었던 일 그대로를 주인 악마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악마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인간이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내 실수다. 너는 내 임무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와 그의 아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모두 분발해야 한다. 나는 이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 너는 그 농부에게로 당장 돌아가서 세상을 똑바로 잡도록 해라. 만일 앞으로 3년 내에 그 농부를 이기지 못하면 너를 성수 속에 빠뜨려 버리겠다. 꼬마 도깨비는 주인 악마의 말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지를 몇 날 며칠 동안 생각하며 허둥지둥 지상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꼬마 도깨비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멋진 계획 하나를 떠올렸다. 꼬마 도깨비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변신하여 가난한 농부를 찾아가 농부의 일을 거들었다. 첫 해에 꼬마 도깨비는 농부에게 습지대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라고 권했다. 농부는 일꾼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의견을 받아들여 습지대에 옥수수 씨앗을 뿌렸다. 그러자 그 해는 무척이나 가물었으므로 다른 농부들의 옥수수는 모두 햇볕에 말라 죽고 말았어도 습지대에 심은 가난한 농부의 옥수수만은 매우 튼튼하고 커다랗게 자랐다. 덕분에 가난한 농부는 한 해를 너끈히 지낼 수확물을 거두었을 뿐 아니라 많은 옥수수를 저장해 둘 수도 있게 되었다. 다음에 꼬마 도깨비는 농부에게 언덕에다가 옥수수 씨앗을 뿌리라고 말했다. 농부는 이번에도 일꾼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작년에 일꾼의 말을 들었다가 큰 이익을 얻었으므로 언덕에 씨앗을 뿌렸다. 그러자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아 다른 농부들의 옥수수는 넘어지고 썩어서 나달이 여물지 않았지만 언덕에 심은 농부의 나달은 꽉 차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농부는 다시 한번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 남은 옥수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가 되었다. 세 번째로 꼬마 도깨비는 농부에게 옥수수를 갈아 술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의 풍년으로 큰 수확을 거둔 농부는 꼬마 도깨비의 말대로 독한 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친구들을 초청해 술자리를 만들어 즐겼다. 자신의 세 가지 계획을 다 마친 꼬마 도깨비는 곧바로 주인인 악마에게 달려가 마침내 실수를 만회하게 되었다고 자랑했다. 악마는 꼬마 도깨비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농부가 친한 이웃들을 초대해 자신이 직접 만든 술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다. 농부의 아내가 손님들에게 술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때 농부의 아내는 술을 차례로 돌리다가 식탁에 걸려 넘어지면서 술잔을 쏟고 말았는데 그것을 본 농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마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덜 떨어진 옆에 같은 이라고 이게 구작물인 줄 알아? 이처럼 귀한 것을 마룻바닥에 그냥 다 쏟다니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꼬마 도깨비는 즐거운 목소리로 악마에게 귓속말을 했다. 보세요. 저 농부가 빵이 없어졌어도 원망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농부는 아내를 야단치며 직접 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가난한 농부가 초대는 받지 않았지만 그 집에 잠시 들렀다. 가난한 농부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앉아 그들이 술 마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농부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피곤했으므로 그도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침을 삼키며 계속 술잔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주인은 그에게 조금도 술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술을 줄 순 없다고. 주인이 투덜댔다. 이것을 보고 악마는 너무도 기뻤다. 그러자 꼬마 도깨비도 옆에서 낄낄거리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더 멋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과 주인은 계속 술을 마셨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악마는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고 나서 꼬마 도깨비를 칭찬해 주었다. 술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교활한 인간들이 되었구나. 이제 저들이 저렇게 계속 떠들어대기만 한다면 저들 모두가 우리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더 기다려보세요. 저들이 또 술을 마시고 있잖아요. 이제 곧 저들은 여우 같은 인간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며 서로에게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나운 늑대처럼 변하지요. 농부는 다시 술 한 잔씩을 손님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술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지고 사나워졌다. 그리고 입에 발린 칭찬보다는 서로를 헐뜯으며 으르렁대다가 곧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먹질이 시작되었다. 집주인도 싸움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결국 실컷 얻어맞았다. 악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몹시도 즐거워했다. 정말 잘했구나, 꼬마 도깨비야. 꼬마 도깨비는 악마의 칭찬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제 곧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저자들이 세 잔째 마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지금도 늑대처럼 광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잔씩을 더 하게 된다면 그땐 마치 돼지 새끼처럼 변해버릴 테니까요. 농부들은 꼬마 도깨비의 말처럼 결국 세 잔째를 마셨고 정말 돼지처럼 변해갔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뭐라고 투덜대면서 괴성을 질러댔다. 상대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려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느라 방 안은 온통 시끄러운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잠시 후 술자리는 끝났다. 혼자 돌아가버린 사람을 비롯해 둘이나 셋씩 짝을 지어 돌아간 사람까지 모두가 길거리에서 비틀거렸다. 집주인도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밖으로 나왔지만
젖은 흙과 구정물이 넘쳐나는 웅덩이에 코를 박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세된 수태지처럼 끙끙거렸다. 악마는 이 모습을 보더니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잘했다. 정말 멋진 술을 만들었구나. 나는 이것으로 빵 때문에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저렇게 만든 술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나에게 알려다오. 틀림없이 너는 제일 먼저 여우의 피를 물에 넣었겠지. 그래서 저 농부들이 여우처럼 간교해졌을 테고, 그리고 다음에는 늑대의 피를 탔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늑대처럼 흉파하게 변했을 테지. 마지막으로는 돼지의 피를 넣었겠다. 저 농부들을 돼지처럼 행동하게 만들려고 말이야.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저 농부에게 필요 이상의 옥수수를 수확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언제나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필요한 만큼의 곡식만을 가지게 된다면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저 농부는 예전에 제게 빵을 잃고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곡식이 넘쳐나자 그는 그것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술이라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결국 저 농부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만의 쾌락을 위해 술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속에 흐르던 여우와 늑대, 돼지의 피가 한꺼번에 솟아나게 되었죠. 농부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한 그는 언제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악마는 꼬마 도깨비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그리고 옛날의 실수를 모두 용서해 주었으며 지위 또한 높여 주었다.